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존재와 시간 강의도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을 큰 틀에서 한번 알아보고 대강 무슨 말을 하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존재와 시간 전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강의부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의 시작 부분에는 존재와 시간 구성에서 오늘 강의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론이 1장과 2장이 있고, 그리고 1부 1편이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이 역시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1부 1편 2장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장의 제목이 현존재의 구성틀로서의 세계 내 존재 일반. 그래서 현존재 다자임이라고 하죠. 이 현존재를 구성하는 틀이 뭐냐면 바로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인대어 벨트 자임.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현존재를 구성하는 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괄적인 설명인 거죠. 왜냐하면 1부에 이제 그 2장에서 5장까지는 사실은 세계 내 존재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1부의 핵심적인 부분이 세계 내 존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내 존재를 1부에서는 1부 1편에서는 전체적으로 세계 내 존재를 다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2장의 어떤 그 내용은 이 세계 내 존재를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개괄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은 그 절이 굉장히 작아요. 절이 굉장히 작아서 단 2절만 있습니다. 단 2절만. 그래서 그 12절하고 13절로 되어 있어서 매우 짧은 챕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은 안에 있음 그 자체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세계 내 존재를 대강 그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절을 할애해가지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말을 대강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은 일종의 이렇게 세계 내 존재를 대강 그려본 것이 어떻게 보면 근대의 주관 객관 관계에서 사고하는 방식하고 인식론적으로 사고하는 방식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해 주면서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이 세계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에 특히 이제 그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그 본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계 내 존재 이것을 대강 그려보는 이야기, 세계 내 존재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음의 한 양태가
세계 인식이라는 거죠.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그래서 이제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옛날에 이걸 내 존재라고 했죠. 내 존재. 세계 내 존재할 때 이 내 존재하고 안에 있음하고 세계 인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존재의 관점에서 그 현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성틀을 이야기할 때, 현존재의 구성틀을 이야기할 때 세계 내존재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러한 그 구성틀인 안에 있음의 하나의 방식이 바로 인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안에 있음 그 자체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안에 있음 그 자체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세계 내존재를 대강 그려봄.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인인 거죠. 인자인.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있음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세계 내 존재가 뭔가를 한번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뭐 3장에서도 하고 4장에서도 하고 5장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3장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요. 세계의 세계성 3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는 5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2장에서는 특히 12절에서는 대강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죠.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하면서 자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사물들은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자기 존재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 존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자가 바로 현존재라고 하는 거죠. 또 이 현존재는 실존이었죠. 실존. existence. 실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거하고 existentia, 실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둘 다 이 본질과 어떻게 보면 좀 대립되는 개념인데, 어떤 이제 사물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 이제 하이데거식 언어로 말하자면 눈앞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실제라는 말을 쓰고요. existentia라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하는 방식, 자기를 가지고 자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실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라고 해서 현존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실존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존재는 각자성을 가진다는 거죠. 예마이니카이트라고 하는 이 각자성, 각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각자성이 바로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가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존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각자이고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존재를 이해할 때는 범주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범주. 이 범주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10개의 범주가 있죠. 그리고 칸트에게는 12개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범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실존 범주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범주를 보게 되면 하이데거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실존 범주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가 좀 많이 이 범주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존제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실존과 실존적인 것, 실존성, 그리고 이제 실존 범주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존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현존제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이데거는 현존제의 존재 규정을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존재 구성 틀에서 고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제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사실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내 존재는 통일적인 현상인데 조각조각 분리해가지고 결합하는 조립하는 형태로 이야기될 수는 없고요. 일종의 전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합치는 방식으로 낱낱이 분해해가지고 다시 재조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런 전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분을 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하이데거가 말할 때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의 존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의 시간을 보면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이 책이 실존적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존론적이고 현상학적이고 그리고 또 존재론적이고 매우 또 이제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존재의 시간을 읽게 되면 존재의 시간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내 존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장이죠. 2장인데 3, 4, 5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이 사실은 세계 내 존재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요를 설명해주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세계 내 존재할 때 여기 세계 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를 탐문해야 된다. 일단 세계 내의 존재라고 할 때 세계라는 말을 잘 아느냐, 과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세계성 자체의 이념을 탐구하고 또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분이 생각했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는 것은 바로 세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 그 존재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후에 물음이 나와요. 독일어로는 베어죠, 베어. 누가 현존재의 평균적인 일상성에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고, 또 이 이제 3장에서는 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일단 세계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서 이제 그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개념이죠. 포한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개념하고 그다음 쭈한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포한덴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있다는 걸로, 그리고 쭈한덴이라고 하는 것을 손안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손 앞에 있음, 손 안에 있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번역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초연하게 사물을 바라볼 때 눈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서 존재할 때는 이제 이렇게 펜을 가지고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하자면 도구적인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사물의 이제 초연하고 객관적인 측면, 사물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둘 다 사실 사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초연하게 바라볼 때는 이제 눈앞에 있음이 되는 것이고, 사용을 할 때는 손앞에 있음이 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게 더 근본적이라고 봤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 내부적 존재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세계 내 존재하고는 달라요. 세계 내 존재는 인간인 거죠, 인간. 인간 현존재의 이제 존재 구성 틀이고, 이거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인 거죠. 그래서 세계 내 존재라는 말하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라는 말이 구분되어야지 존재와 시간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자기가 있고 세계, 자기는 세계라는 것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손 안의 것, 눈앞의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 그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제 현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후의 물음을 묻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그 자기는 사실은 타스만이라고 해서 보통 세인이라고 옛날에 이제 세상 사람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은 일종의 여론 같은 거죠. 여론. 여론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그 일반적인 생각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여론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선입견 같은 걸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누구를 말하냐면 공현존재, 일종의 이제 타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인. 그래서 이제 공현존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세계의 큰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손앞의 것과 눈앞의 것과 타인이 있는 세계, 이런 세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계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세계 안에서 내 존재하고 있다.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안에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 세계 안, 내 존재가 이제 어떤 것이냐? 안 자체의 존재론적 구성이 또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 이게 5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3가지 이야기 혹은 4가지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처해 있음과 이해와 말과 빠져 있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되고 나면 대체로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이걸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결국 6장에서는 이제 현존재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죠. 현존재의 존재는 조르게 염려다.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다. 이렇게 해서 1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에 있는 이제 이 세계 내 존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개념이 1편을 거의 지배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개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2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우리가 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인자인,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필통이 있다 칩시다. 필통 안에 볼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안에 있는 건 맞죠? 안에 있는 건 맞죠? 이렇게 이제 필통 안에 볼펜이 있습니다 할 때 그 이는 아닌 겁니다. 필통 안에 볼펜이 있는가 하고 세계 안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건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필통 안에 볼펜이 있는가 하고 이 세계 안에 인간이 있다라고 할 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또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강의실 안에 의자가 있어요. 대학 안에 강의실이 있고 도시 안에 대학이 있고 그럼 이 지구 안에 또 그 도시가 있겠죠.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우주 안에 태양계가 있고 이런 이제 그 안에의 관계, 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안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의 안에 있다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세계 내 존재하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눈앞에 있음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자들은 또 범주적으로 파악이 돼요. 하지만 세계 내 존재는 다른 거죠. 얘는 눈앞에 있음이 아닌 거죠. 손 안에 있음도 아니에요. 세계 내 존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재자에 대한 논의는 실존 범주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범주적으로 파악되는 것부터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에 있다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볼펜이 필통 안에 있는가 하고 우리가 세계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이데거 사유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존재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아니라 실존 범주에 한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라고 하는 것도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인이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다는 것, 이 인은 거주하고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안에서. 인안이라고 할 때 이 안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바로 습관을 말하는 것이고 친숙한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이라고 하는 말도 독일어 이제 자인 동사에 비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하고 그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인이라고 하는 말도 거주하고 머문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안에 있다는 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볼펜이 필통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 볼펜이 필통 안에 있는 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음에 의거해서 세계 내부적으로 있는 존재자들 곁에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세계 안에 있고 사실 우리가 세계 없이 있어 본 적은 없죠.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세계 내 존재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면 세상 안에 살고 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세상이든 어떤 세계든 세계 밖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항상 어떤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분들도 환상을 보고 막 분열증에 걸린 분들도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도 세상 안에 있고 우리 꿈에서 있어도 꿈속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꿈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간 현존제가 있는 이상 그 인간 현존제는 언제나 세상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죠.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관계를 맺을 때는 이제 옆에 있는 거죠. 옆에.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음이 될 때 옆에 있음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냐? 바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음, 내 존재라고 하는 말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구성틀을 가지고 있는 현존제의 존재에 대한 형식적, 실존적 표현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현존제하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다른 거죠. 여기 제가 펜이 있는데요. 이 펜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예요. 저는 세계 내 존재입니다. 현존제이자 세계 내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존재에 있어서 다릅니다. 얘와 저는 존재가 다르고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시선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제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있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질러온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존제의 사실과 바위의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존제의 사실을 하이데거는 팍티지테트 혹은 팍투움이라고 해서 이것을 현사실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현존제의 사실성이라고 해서 그냥 사실하고 다른 현사실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성은 바위의 사실하고 우리 인간의 사실이라고 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실을 현사실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범주인 안에 있음, 이 안에 있으면 실존범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범주인 눈앞에 있는 것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의 이런 공간성을 이렇게 이제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추상화된 어떤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실존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간. 그래서 이제 그 도구의 공간이 있습니다. 도구의 공간을 이제 방역 혹은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구역 혹은 방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도구들도 서로 모여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칼은 어디 있나요? 부엌에 있죠. 도마도 부엌에 있고 도구들이 모여 있는 구역에서 보통 이제 도구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존제의 공간성이 있는 거죠. 현존제의 공간성. 이것은 이제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더 근본적인 공간성이죠. 이런 실존론적인 공간성이 있고요. 이런 이제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초연한 방식으로 약간 거리를 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실생활에서의 우리가 실존론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약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뭐 이제 방 안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좀 더 이렇게 이 공간이 추상화되게 되면 뭐 3차원 XYZ 좌표가 있는 3차원 입방체 형태 뭐 이런 식의 이제 좌표 공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거는 매우 이제 파생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에 있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이제 공간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있음이라고 할 때 이 안에란 말 자체가 어떤 이제 공간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하이데거의 이런 실존론적 공간성은 이제 건축
학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 내에 존재할 때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세상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게 관여하고 관여하는 관계를 맺고 있죠. 뭔가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작할 수도 있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을 경작하고 가꿀 수도 있고, 세계 내부적 존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도하고 관철하고 알아보고 캐묻고 고찰하고, 이 이야기들이 싹 다 뭐냐면 이게 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세계 안에 있으면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손 안에 있음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과 이제 관계를 한다는 거죠.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도구들과의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이런 식으로 관여하고 제작하고 경작하고 사용하고 가꾸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배려라고 부릅니다. 배려.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더 잘 번역하면 사실 고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뭔가 우리가 배려하게 되면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배려라고 번역을 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려한다는 말은 베조르게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도구를 대할 때 관여하고 제작하고 경작하고 가꾸고 사용하고 시도하고 관찰하고 논의하고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배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차 운전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배려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오늘 컴퓨터를 사용해 볼까 이렇게 하면 이때 이제 바로 배려인 거죠. 사실 우리의 하루는 거의 이런 배려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루가 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을 피어조르게 심려라고 부릅니다. 심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심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되어 있지만 도구적인 혹은 사물적인 것들과 관련될 때 이제 배려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배려든 심려든 다 어디서 나왔냐? 염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조르게. 이것은 마음씀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마음씀. 그래서 이제 이 배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내 존재의 존재 양상 중에 하나고 더 근원적인 실존범주, 이 배려도 하나의 실존범주입니다. 이렇게 관여하고 제작하고 뭐 경작하고 가꾸고 사용하고 시도하고 관찰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실존범주지만 이 범주 중에 더 근원적인 것은 염려라는 거죠. 조르게. 이 조르게는 사실은 현존제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구의 존재가 사용사태라고 하는 거죠. 사용사태. 사용해야 되는 사정이 바로 이렇게 도구라면, 도구의 존재라면 현존제의 존재는 바로 이 마음씀,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하고 배려, 심려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된 단어인 거죠. 딱 봐도 이렇게 조르게, 배조르게, 피어조르게 이게 연결됐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안에 있음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금 그 12절까지 한 것은 뭐냐면 세계 내 존재 이것은 이제 현존제의 구성틀이라고 하는 거죠. 구성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3장에서는 세계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4장에서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타인까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봄으로써 알아볼 건데 12절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큰 틀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현존제의 구성틀, 내 존재가 뭔가를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새롭고
뭐가 변화된 거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는가? 뭘 바꾼 거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이런 세계 내 존재라든지, 이런 이제 현존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서 칸트를 거쳐서 후설에 이르기까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객관을 보는 이런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서부터 사실은 인식론적 전해를 거쳤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 주관 혹은 이제 자아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서 주관이 객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어떤 모델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큰 틀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인식론적 모델에서 존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물음 자체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고 인간도 그래서 주체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서브젝트 혹은 주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주체라고 하지 않고 이 다자인이라고 했잖아요. 다자인. 이게 이제 벌써 인간을 이야기할 때 주체로 본다기보다는 현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모델에서 존재의 모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인식은 뭔데? 인식은 현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객 사이의 연관으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데거가 세계 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나 우리가 이제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거는 벨트, 인데어 벨트 자인이죠. 그럼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객체고 혹은 대상이고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이 현존재는 이거 주체 아니가 이런 말 완전히 틀린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주체 객체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객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주체가 객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주체에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내면에서 나와서 외부 영역으로 나가서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고 다시 그것을 이제 주체라는 상자 속에 가져온다. 이런 식의 모델은 전혀 아닌 거죠. 주체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현존재라고 하는 건 전혀 이런 방식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이것은 벌써 이 세계 안에 이 현존재가 있는 거지. 주관이 뭔가 이렇게 내면의 존재가 외부로 초월해 나가가지고 표상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내 존재인 현존재의 존재 양식의 하나의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한 양식으로 전환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소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하고 있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현존재는 이미 배려함으로써 배려되는 세계, 이때 이제 그 따옴표가 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계죠. 소위 말하는 세계, 이 사물을 말하는 거죠. 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생적으로 돼가지고 인식이 됐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안에 있음이고, 안에 있음에 근거해서 곁에 있음이 있고, 곁에 머무름이 있고, 곁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를 외관에서, 모양에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고, 초연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 받아들임이 수행되고 규정되면서 발언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가 어떤 표상을 조달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안에 있음이라고 하고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존재 방식의 그 하나의 방식이 바로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새로 향함이라고 하는 지향성, 이 이제 파악함, 이것이 그 현존재가 내면 세계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로 이러한 방식의 이제 근대적인 모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제 현존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깥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 양식 자체가 언제나 이미 바깥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되어 있는 그 존재자 곁에 이미 있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바깥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뭔가를 가정하고 그런 주관적인 것을 가정하고 이것이 이제 밖과 연관을 맺는다 이런 방식은 이미 맞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반복해서 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 존재에 기초한 현존재의 한 양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한 개의 섹션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모델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론적 모델에서 존재론적 모델로 모델이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2장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자인이라고 하는 현존재, 이 현존재가 바로 이제 그 구성 틀에 있어 가지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1편의 주요한 논의 주제는 바로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계 내 존재를 이제 서론적으로 2장이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고 대강 설명을 해주고 개요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세계의 세계성을 말하고 4장에서는 누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타인과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어떤 그 중요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주면서 세계 내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세계성, 세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존재와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이 논의들이 매우 어렵죠. 그러나 벌써 이렇게 그 5강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끝까지 가서 전체 15강 전체까지 끝까지 다 가가지고 존재와 시간을 한번 끝까지 한번 그 걸어가 보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